요즘에는요 그 모닝 컨설트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요. 예. 정확하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오늘 여론조사에 어제 나왔죠. 자 리스트 쭉 한번 볼게요. 주요 세계 국가의 정상들 지지율 리스트입니다. 드디어 우리 성렬이가 1등했습니다. 밑에서 그것도 완벽하게 둘 다 1등했습니다. 긍정- 긍정도 1등하고 부정도 1등. 긍정 1등, 부정 1등. 둘 다 1등. 정말 큰일 했습니다, 진짜. 네, 긍정이 17%면은 진짜 너무 정말 창피한 거거든요. 이 긍정 17%는 도대체 누구냐 정말 궁금할 정도로. 봐요, 그 기시다 봐요. 퇴임한다니까 오르잖아요. 내 말이요. 왜냐면은 윤석열 퇴임한다 그러면 지지율 오를 거예요. 예. 와, 근데 기시다가 저렇게 치고 나갈 줄 몰랐어요. 지금 최고의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시다가 퇴임한다는 퇴임한다니까 소식이 올라간 거야. 올라가는 인간적으로 거예요. 봐주고 싶은 예. 거지. 만약에 이것 긍정 때문에 기시다가 지지율 올랐네. 어. 퇴임 취소 이렇게 하면 또 내려갑니다. 성렬이도 한번 이거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라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거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여드린 적 없는 것 같은데 윤석열은 퇴임 이후 줄곧 저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퇴임 초반에 골든크로스가 난 이후에 계속 이런 식이라. 모닝 컨설트 기준이요. 좀 어떻게 붙여볼 엄두가 안 어. 나는 그래프네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 모닝 컨설트가 어디 뭐 어디 저 동네 무슨 전빵 이름인 줄 아시지만요. 모닝 컨설트 위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두 미국 대선 주자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서는 뭐 해리스가 트럼프의 4%포인트 우위 여전,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못 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라고 돼 있죠.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2020년과 2024년 대선 후보 지지율 추적 비교. 여기도 자료는 모닝 컨설트 걸 갖다 쓰죠. 그 모닝 컨설트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근데 물론 웹 기반으로 만드는 건 맞아요. 근데 먼저 와갖고 선착순으로 긍정 부정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별, 성별, 연령별 다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론조사라는 게 인기가 떨어지고 낮아지고가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 같은 경우는 진영의 사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사기가 올라가 있으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여론조사를 안 받음으로써 지지율이 떨어지고가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2, 3주 동안 나온 여론조사는 보수 진보 편향 할 것 없이 전부 다 윤석열 최저 지지율을 그러니까 친일로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응급실 대란에다가 내가 진짜 걱정되는 건요. 저 여론조사 꽃 사무실이 전기가 안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무조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상한 건데 여론조사 꽃은 전화 면접 기준 10%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닝 컨설트가 웹 기반 조사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상상하기로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누가 더 좋습니까 이렇게 이름 쫙 올려놓고 그 방문자들이 알아서 이제 그 선택하는 방식으로라고 상상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웹 기반 조사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인지 진보 지지층인지 그러니까 이전 선거에서 그러니까 컨텐츠를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반대쪽 성향인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 비율에 맞춰서 링크를 노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결과가 그러니까 편향되지 않도록 굉장히 치밀하게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그러니까 특히 보수 지지층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야 윤석열 찍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윤석열 막 찍고 윤석열 올라가고 불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좌표를 절대 찍을 수 불가능한 없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웹 기반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디지털 데이터 분석 이 기술이 대중적으로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안 쓰는 것뿐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많이 그 쓰고 있죠. 디지털 분석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그걸 적용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몰빵 이게 안 된다는 그런 거죠. 투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론조사 기관 그러면 뭐 한국갤럽이나 뭐 한국리서치나 코리아리서치나 뭐 이런 거 생각할 텐데 사실은 웹 기반 조사가 더 정확하다는 게 정설이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의 그 여론조사
결과가 모닝 컨설트가 가장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론에서 많이 인용을 안 하죠. 아까도 채팅창에서 모닝 컨설트를 많이 보지도 않는데 왜 자꾸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 깜짝 놀랐는데. 아니, 실제 여론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인용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늘 나온 한국 갤럽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내가 23%로 지난주랑 같아요. 문제는 부정평가가 1% 올랐다는 것이죠. 윤석열이가 엊그저께 밤에 술 안 먹고 응급실 갔던 이유랑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여론의 지표가 자신들의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심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론이. 그러니까 술 안 먹고 응급실 간 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 오늘은 드디어 급기어 2,000명 고소안에 여야정 협의체 만들자까지 나온 거예요. 자, 언론 헤드라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윤 지지율 20% 초반대 횡보. 야, 솔직히 말해서 23%는 우리는 10%대 기대하지만 저건 여론이 아니에요. 지지율이 아니라고 사실상 다 버린 거라고. 그 자리에 윤석열이 아니라 막대기를 꽂아놔도 23% 나와요. 대한민국 정치 지형상. 김건희 지지율 조사 똑같이 나오잖아. 근데 부정평가 이유는 의대 증원 문제라고 나오지요. 이건 뭐냐면 대구 경북 70대 이상 모두가 다 천하통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가 아무리 윤석열 지지해도 나 지지 못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헤드라인. 정부 의대 증원 대응 잘못했다가 64%로 나왔는데 3월달 올해 3월달 대비 15%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윤석열의 의료 개혁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총선은 대피하고 몇 개월 쭉 지나서 9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결 기미가 안 보여. 더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윤석열이 의료 개혁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포기하고 야 윤석열 어떻게 해봐 이 새끼야 라고 잘못됐다라고 64%가 올라간 거예요. 15%포인트가 올라갔으면 그전에 얼마였다는 거 50% 됐다는 거잖아요. 네. 팽팽하던 여론이 윤석열 잘못이야 의사 잘못이야 하던 여론이 윤석열 네가 잘못한 거네 라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70대 이상 그 지지층에서 그러니까 이 의료 대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나마 살만했거든요. 그냥 자기한테 이게 닥쳐오는 건지도 모르고 윤석열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다가 이게 코로나 환자가 급증한 거하고 의료 대란하고 겹치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0대 입장에서는 이게 당면한 자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의료 대란이 남 일이 아니라 자기 문제가 돼버리니까 윤석열을 끝까지 지지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입장이 바뀐 거예요. 대통령실 협의체 환영 2,000명 증언 고집은 가짜. 갑자기 저걸 가짜 뉴스라고. 아니 그것도 이제 뭐 2,000명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거를 마치 다른 사람들이 고수하겠냐고 이야기하면서 너네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라고 남 탓하면서 저렇게 입장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네. 2,000명을 고집하지 않을 건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가짜 뉴스야. 그러니까 돌변하면서 2,000명 고집 안 해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더 있다. 지금까지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김 빠진 뉴스죠. 특히나 그 진중권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지. 방송에 나와서 자랑까지 했어. 내가 김건희랑 전화 통화하면서 의대 증원 문제 물어봤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굉장히 강하게 2,000명 고집하더라.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진중권이 그렇게 설레발을 풀었는데 이제 와서 정부에서 2,000명 고집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중권도 연맥이는 거고 김건희도 연맥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김건희 선거 개입 사건을 덮는 용도, 시선 돌리기에 가깝고요. 두 번째는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윤석열을 진짜로 탄핵당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저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윤석열 그랬잖아. 취임하기 전부터 난 여론조사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시발 제일 신경 쓰고 있으면서. 자, 이 갤럽 여론조사의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빨간 박스안에 들어있는 것이요. 네, 어제도 보수 편향 여론조사라고 악명 높은 조원 CNI도 대구 경북 70대 이상 포함해가지고 전화통일 해버렸거든요. 요건 전화면접 갤럽 여론조사고 그나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한국 갤럽 여론조사인데 이거 재밌는 게 엄청 많아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대구 경북 잘하고 있다 37, 못하고 있다 49예요. 오차범위 바뀝니다. 12%포인트 차이 나요.
그리고 부울경 26대 61이에요. 26대 61. 근데 더 열받는 거는 윤석열 입장에서 대전, 세종, 충청은 16대 75야. 저게 이제 소위 말하면 중도가 많고 캐스팅 보터 해커라는 지역이란 거기는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많은 곳이죠. 저게 중도의 그 수치랑 아주 유사해요. 충청도권이 전라도랑 거의 똑같잖아. 그러네요. 아 대단. 인천, 경기, 서울도 거의 분위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화 면접임에도 불구하고 연령별로 한번 보시면 70대 이상이 잘하고 있다 45, 못하고 있다 47인데 어제 보수 편향의 좋은 CNI랑 거의 유사해요. 70대 이상도 버렸어.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의료 개혁이랑 관련이 있을 텐데 여기 쭉 보시면요. 40대가 잘하고 있다가 9%밖에 안 돼요. 제가 9% 찾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윤석열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왜 부정평가해? 왜 긍정평가해인데 이거 항상 아시겠지만 윤석열을 긍정평가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왜 지지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난 이번 찍었으니까 이런 사람들. 그냥 이거는 그거 민주당이 싫어서입니다. 모른다고 이렇게 찍는 사람. 근데 위에 두 번째 의대 정원 확대가 플러스 8포인트 올라가서 13이 됐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이걸 고집을 꺾었단 말이에요. 저 지지율이 그냥 빠진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부정평가 이유가 플러스 9가 올라가서 17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슈는 윤석열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8%포인트가 지지했던 올랐던 것이 의대 정원 확대로 부정평가가 올라간 거에 플러스 9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경제 민생 물가 안 좋잖아요. 추석 앞두고 생활 물가 엄청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오늘 물러설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관련해서 아까 야수님 이야기했던 건데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한 진료 차질 우려의 정도라고 지금 물어봤잖아요. 연령대별로 보거나 지역별로 봐도 똑같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밑에 대구경만 보시면 돼요. 거기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걱정된다가 43. 어느 정도 걱정된다가 32. 사실은 이 이슈는 대구 경북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언론에서 진짜 너무 저는 진짜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계속 확산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변에 환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장 크게 변화를 느끼는 게 뭐냐면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보세요. 2명 중에 1명은 마스크를 씁니다. 근데 이게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정부에서 뭐 권고 내려온 게 있습니까? 홍보합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코로나 환자가 생긴다는 걸 알고 스스로 보호하고 있는 맞아. 거예요. 불안하죠. 특히나 병원 가보세요. 이제는 병원은 그 직원들 있잖아요. 개인 병원들 가보면 직원들은 100% 마스크 다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일상적으로 지금 그 번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른들은 훨씬 더 그걸 강하게 느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빨간 박스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맨 오른쪽으로 가면 매우 걱정된다, 어느 정도 걱정된다, 요거 있죠. 요거를 합쳐놨더니 대구 경북에서 75% 나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긴 한데 이건 아니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사들 욕했던 사람들이 정부로 욕하기 시작했다는 그거고 부울경은 무려 82%가 걱정된다를 찍고 있고요. 대전, 세종, 충청, 충청권은 81%, 호남권은 82%. 이 정도 수준이고 자 이제 나이대 연령대별로 보시면은 70대 이상이 매우 걱정된다가 49, 걱정된다 다 합쳐놓으면 71%가 걱정된다고. 이 내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지금. 그렇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 근데 70대한테는. 가장 중요한 가장 여기서 염려되는 나이층이 70대 이상인데 연령층 중에서 가장 걱정된다는 게 낮아요. 71%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40대가 88% 나오는 이유가 이 40대보다도 70대가 더 걱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사회적 병리 현상인데 어르신들이 너무 건강해. 네. 너무 건강하고 오래 사시는 친구도 있어. 자식들 앞길 맞는 게 무슨 아버지예요. 엄마고.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거 똑같습니다.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한 진료 차질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어느 정도 있다 합쳐서 쭉 보면 대구 경북도 한번 보겠습니다. 55%.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국정 브리핑할 때 별 문제 없습니다. 했지만 대구 경북도 55%는 본인 진료에 내 진료에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거예요. 다만 다른 지역보다 낮지만 55% 이상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말을 믿는 사람들도 나한테는 뭔가 불이익이 올 것 같은데 차질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부울경은 76입니다. 자, 그리고 70대 이상 한번 볼까요? 48%가 본인 진료에 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일 가능성이 걱정을 안 해요. 제일 걱정을 안 해.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니까요. 너무 건강한 식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제일 걱정을 해야 되는 나이대인데 지금. 하기야 매일 등산하고 아무리 가는데 순서 없다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도 54%는 본인 진료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통적 지지층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무직, 은퇴, 기타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높은 게 전업주부, 자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라고. 같은 40대도 낮 시간대 일반 유선전화로 전화하면 지지율이 보수 쪽에 잘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자영업들은 전통적으로 정부에 호감을 많이 보냅니다. 한번 보세요. 자영업 윤석열 잘하고 있다 26. 못하고 있다 68.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25만 원 지원금 문제가 있어요. 장사는 안 되는데 왜 윤석열이는 뭐 이왕 가면 막 10억씩 주식 그 지랄이 이제 완전 지지가 떠났다고 보고 전업주부도 전통적 지지층인데 36%만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고요. 부정평가가 57이고 무직 은퇴 기타 하신 분들이 가장 지지층이 많아요. 37%가 잘하고 있다는데 못하고 있다 역시 51%입니다. 그다음에 생활 수준별로 보면 오히려 상, 중상, 중하 이런 분들은 하보다 더 지지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걸 의미할 수 있냐면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한 2년 정도 전에 논란이 하나 있었어요.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보수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실제로 맞잖아요. 그리고 그래프가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다음에 성향별로 보수 이것도 중요해. 보수 지지층은 42%가 긍정평가하고 있지만 49%가 부정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중도층이에요. 중도층은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 18, 못하고 있다 74예요. 중도는 사실 그렇게 정치에 관심 없어도 지금 피부로 느끼는 거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에 평소 관심이 있다 없다 이건데 별로 없다와 전혀 없다 이분들도 인심이 완전 떠났다는 거예요. 정치 고관저층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왜 동네에서 태극기부대 하시면서 나 같은 사람이 말을 거니까 말라 했던 사람들은 윤석열이 말한 거 그대로 믿어요. 김건희는 깨끗한 사람이고 윤석열이 뭐 의료 기획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 고관저층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확증 편향으로 갑니다. 근데 정치의 저관저층들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미지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보세요. 정치 별로 관심이 없거나 전혀 없다는 사람들 지지율이 20%, 18% 각각 그래요. 부정평가는 68, 45 이렇습니다. 아무리 그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직접 내 문제고 내 맞아요, 가족의 맞아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경제도 안 좋아, 응급실도 못 찾아. 어쩌다가 텔레비 보면은 친일파여갖고 막 일본 이렇게 해. 뭐 좋은 구석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든 걸 덮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25만 원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의료 대란에 대해서 이게 계속 우리가 밀어붙이면은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이 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게 대통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그 굉장히 중요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정상 운영해야 된다. 이게 계속 가동해야 된다. 24시간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지금 전쟁 났습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 지지율 말고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저 그래프를 딱 보면 여러분들 확 오는 게 있어야 돼요. NBS하고 한국갤럽은 전화 면접 여론조사거든요. 상담원이 물어봐요.
그 가운데 희한하게 전국 지표조사인 NBS와 한국갤럽은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와요. 김두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언급하는 여론조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4월 넷째 주 총선에 대피하고 나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은 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저게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달리 설명을 하면 한국갤럽에 내가 감정을 안 싣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어. 그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방탄 정당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은 어차피 40대 남자의 몫이야 서울. 근데 이 사람이 정치 저관 여청인 경우엔 어찌어찌 상담원한테 붙잡혀가지고 상담을 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데 총선에 압승을 해도 국민의힘한테 졌던 지지율이 여러분 맨 왼쪽에 보이시는 저 지지율이에요. 근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갤럽 여론조사로는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일반적인 여론조사 자동응답으로는 10% 이상 앞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당 32, 국민의힘 31이 된 거예요. 갤럽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거는 실제로는 한 15% 차이 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지. 아, 총선을 그렇게 앞서갔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렇다 보니 한국갤럽 전화 면접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감은 이재명 26, 한동훈 14에서 이것도 대략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그 강기훈이 있죠. 체리따봉. 예. 음주운전해서 쉬쉬쉬 하고 있다가 언론이 보도하니까 얘를 징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실 행정관. 음주 운전해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갔었어. 뭐 저녁에 뭐 반주 곁들여가지고 누구나 다 저렇게 얘기하죠. 반주 곁들여서 소주 한 5병 마시는 그것도 반주니까요. 밥 먹을 때 먹는 건. 음주운전 적발을 했어요. 저런 애예요. 그냥 윤석열이 아주 굉장히 아끼는 행정관이에요. 선임 행정관이야. 이거를 이번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직 2개월이랍니다. 정말. 이보세요. 세상에 문재인 정부 때 떨어졌네. 청와대 음주운전했던 사람 사퇴하고요. 청와대 다시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즉시 바로 해임 처분했죠. 안 그러면 이렇게 대기시키거나. 정직 2개월이면 2달 놀다가 다시 들어와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냥 내로남불 하는 겁니다. 저거. 윤석열이는 왜 자기 저 측근들 가까운 사람들 막 연봉 3억짜리 챙겨주고 이지랄 하잖아요. 어떻게 기준이 이렇게 다르냐고요. 근데 저 강기훈이 윤석열이 정말 아들처럼 예뻐하는 행정관이라는 거예요. 양아들이야? 진짜 내가 아들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윤석열이 결혼 일찍 했으면 그만한 나이 뭐 아들도 있겠지. 아 그런 느낌인가 보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정직 2개월이 확정이 되고 나니까 사실 이것도 진짜 늦게 지금 한 거잖아요. 아 이승만 양아들 그 느낌이군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 네. 대통령실 안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시사인 잡지에 표지가 이거예요. 심리적 탄핵. 제가 썼던 말 아시죠? 내가 제일 먼저 만든 말. 이재명 심리적 대통령. 심리적 탄핵. 그러니까 탄핵만 법적으로 안 돼 있을 뿐이 탄핵이라는 소리예요. 저 앞에 있는 바이든이 준 선물이 너무 초라하고 네. 역대 현직 대통령 신뢰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조사입니다.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신뢰도 조사를 안 한 2008년, 2011년 조사를 제외하고 나면 저게 만점이 10점이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지지율하고 비슷한 거예요. 100점 만점을 10점 만점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10점 만점에 다른 그래프로 쭉 보셔도 역대 대통령 이 조사를 시작한 이 역대 대통령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다른 것과 비교해봐도 꼴찌입니다. 3.63이 최고로 높은 건데요. 네. 가장 낮은 게 3.91이에요. 박근혜 탄핵당하기 직전에. 근데 윤석열은 시작할 때도 박근혜 탄핵할 때보다도 못했네요. 예. 그러니까 와. 이게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보는 이유가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라고 보고 탄핵을 발의만 해놓고 통과는 나중에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도 민주당한테 역풍이 없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 올라간다는 게 이런 그래프로도 나타나고 있죠. 조중동이 지랄지랄 할 것 같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탄핵 발의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중동이 이걸 비판하는 기사를 쓸 거고 대통령실이 뭐 괴담 전문 정당 무슨 뭐 온갖 악마와의 기사를 쓰겠죠. 근데 그게 안 먹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80석 줬는데 뭐 했냐는 민주시민들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는 효과가 생겨요. 나는 그 지점에서 뭐 지금 탄핵 발의 안 한다고 민주당을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들도 나는 나름대로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봐요. 다만 내 주장은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윤석열 탄핵하는 게 탄핵 발의해 놓는 게 전국 운영상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 그러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특검 말고요 윤석열 거부권이 먹히지 않는 국정조사를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국정조사는 국회의 거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올릴 수는 없어도 깎을 수는 있는 게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특활비 다 깎아버릴 거야 하는 게 최근에 나온 뉴스잖아요. 예. 국정조사는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정조사를 하려면 국정감사 아닙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 국정조사예요. 보통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해요. 윤석열 국민의힘 안 받아줄 거잖아. 근데 교섭단체는 2개밖에 없어. 그래서 교섭단체 하나 더 만드는 게 국정조사를 위해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국정조사 이런 걸 생각 없이 뭐 조국 혁신당 뭐 교섭단체 만들어주면 뭐 어쩔 거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그 10월 달에 있을 보궐선거에 뭐 후보를 내내 만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최소한 조국 혁신당이 존재함으로써 붙을 사람이 떨어지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런 식의 역할을 하려고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거가 만들어지고 지지해 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국 혁신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저는 국정조사에 유용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가 3개가 되면 하나가 왜 정청래 최고 그 법사위원장의 스킬이잖아. 이견 있습니까? 이견 있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교섭단체가 3개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면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해도 국정조사가 가능해져요. 특검 계속 거부권 행사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카드라고.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어쨌건 심리적 탄핵. 야 오죽하면 또 기성 언론의 잡지가 저런 걸 쓰고 있잖아요. 세계 꼴찌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자기 꼬랑지에 불 붙은 듯이 지금 2,000명 고집하는 거 아니야. 여야 정 의사들 모여가지고 자 우리 이제 이거 한번 의논해 보자 이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김건희 선거 개입의 문제는 저는 직접적인 불을 지르고 있다고 봐요. 응급실 대란은 법적으로는 정책의 문제예요. 결과가 나쁘더라도 이게 직접적인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요. 네, 그렇죠. 국민 심리적 탄핵을 할 수 있어도 김건희의 이 선거 개입 문제는 직접 탄핵 사유가 가능합니다. 이거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디에선가는 깝니다. 김건희가 김영선한테 보냈다는 문자 까인다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그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화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누가 먼저 까느냐. 그러니까 이게 탄핵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 시작점을 서로 이제 내가 첫 번째 스타트가 되기에는 부담스럽고 누군가 하나 터뜨려 주기만 하면은 내가 따라갈 수는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주목되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 망설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죠. 네. 자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뭐 주말이나 이런 때 여러분들한테 정보가 필요한데 방송을 쉬잖아요 대부분이. 저 채팅창 상단에 텔레그램 새날 정보방 들어오기 링크가 있지 않습니까? 텔레그램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은 까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방송하는 거랑 똑같이 정보를 빨리 방송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저 정보를 접하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 들어오셔갖고 10,000명 만들어주세요. 10,000명 감사합니다. 마리님께서 녹취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얘들은 그런 거죠.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공천 안 됐지 않냐. 참 어색하긴 하죠. 있긴 있었나 봐요. 네. 자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저 새날 물러갔다가 이 정규 방송은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